저는 제 딸을 지키려고 친엄마를 죽은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 아이의 진짜 이름까지 지워버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부는 새벽 5시, 종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 입구 모퉁이에 호떡판을 펼쳤습니다. 30해를 한자리에서 보낸 그의 손은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고 손등에는 깊은 흉터가 마치 지울 수 없는 과거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종수는 반죽을 치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는 또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왜 하는 말인지 본인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매일 아침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첫 손님 왔어요. 16살 딸 하은이 학교 가방을 맨 채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종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첫 손님이구나. 자, 따끈따끈한 호떡 하나. 하은은 아빠가 건네준 호떡을 받아들며 아빠의 손등 흉터를 또 한 번 바라봤습니다. 언제 생긴 건지, 어떻게 생긴 건지 물어봐도 아빠는 늘 옛날 일이야. 기억도 안 나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밤마다 잠꼬대로 미안해, 미안해 하고 중얼거린다는 것을, 악몽을 꾸는 듯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린다는 것을. 시장 상인들은 종수를 좋아했습니다. 과묵하지만 성실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호떡 한 봉지라도 그냥 건넬 만큼 인심이 좋았습니다. 종수 씨, 오늘 딸 학원비 낼 날 아니에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오늘 장사 잘 되면 바로 내야죠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는 소문은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공부를 잘해서 말이에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종수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은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수는 쉴 새 없이 호떡을 굽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나 주세요. 2개요.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종수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종수 씨, 종수 씨. 주변 상인들이 달려왔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누군가 소리쳤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난 종수의 곁에는 하은이가 울먹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종수는 천천히 눈을 떴고 딸의 얼굴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은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하은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뭐를 숨겨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종수는 입술을 깨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못할 말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하은은 아빠의 불안한 눈빛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하은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하은은 병원에서 아빠의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의 낡은 가방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였습니다. 열쇠는 아빠의 목걸이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은은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부터 하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아린, 출생신고 무효 처리.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김아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은은 다른 서류들도 펼쳐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이상한 문구가 적힌 메모들. 김아린을 찾으면 즉시 연락할 것. 절대 신원 노출 금지. 추적 시 즉시 이동. 하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하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김아린이 누구예요? 왜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종수는 딸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아빠 가방에 있었어요. 금고 안에. 아빠, 나한테 숨긴 게 뭐예요? 종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김아리는 너의 원래 이름이었어. 하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어. 내가 3살 때. 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 했어요? 하은이 소리쳤습니다. 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서류들을 다시 펼쳐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출생신고, 무효 서류, 신분 변경 기록, 은밀한 금전거래 내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찾으면 즉시 연락이라는 문구는 누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뜻일까요? 하은은 아빠를 믿고 싶었지만 서류의 양과 그 내용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단순한 이유로 이름을 바꿨다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하은은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학교에 가기 위해 시장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 차였습니다. 하은이 그냥 지나치려는 순간 차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하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이,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은 얼어붙었습니다. 할인,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세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정말 너구나. 13년 만에 찾았어. 여자의 이름은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서연이야. 너의 엄마이. 그때 뒤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종수였습니다. 그는 병원 가운을 입은 채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종수는 서연을 보자마자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길 찾았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종수 씨, 이제 숨길 수 없어요. 회장님이 아이를 찾기로 결심하셨어요. 절대 안 돼. 데려갈 생각하지 마. 종수가 소리쳤고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무슨 일이래? 호떡집 종수 씨 딸이랑 무슨 일 있나 봐. 시장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아빠와 서연 사이에 서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누구예요? 회장이 누구예요? 서연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긴 그러니 조용한 곳으로 가요. 결국 셋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아니 하린아, 너의 친엄마는 한신그룹 회장님의 막내딸이었어. 하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신그룹이요? 그 대기업 한신그룹? 그래. 너의 친엄마 이름은 김수진. 회장님의 세 번째 딸이었지. 그런데 수진은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살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쳤어. 그리고 너를 낳았지. 종수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했습니다. 수지는 너를 낳고 2년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종수 씨가 너를 데리고 사라진 거야. 하은은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나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 엄마의 남편이었어. 법적으로는 내 아빠가 맞아. 근데 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신그룹에서 너를 데려가려고 했어. 내가 후계 문제에 이용될까봐. 나는 너를 데리고 도망쳤어.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숨기고 시장으로 들어왔지. 서연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많이 편찮으세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손녀인 너를 꼭 보고 싶어 하세요. 하은은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손녀라니. 평생 시장에서 호떡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가의 후계자라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린아, 아니 하은아. 문제는 그게 아니야. 내가 나타나면 한신그룹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뀌어. 무슨 말이에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 장남인 준호와 차남인 민호. 둘 다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지. 그런데 회장님은 항상 딸인 수진을 가장 아꼈어. 만약 수진의 딸인 내가 나타나면 저를 이용하려고 하겠죠? 하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종수 씨가 너를 숨긴 거야. 너를 후계 싸움에서 보호하려고. 그날 밤 종수는 하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을 처음 만났을 때 난 평범한 회사원이었어. 수진은 재벌가 딸이었지만 우린 사랑에 빠졌어. 가족들은 결사반대했지. 그래서 우린 도망쳤어. 너를 낳고. 행복했어. 정말 행복했어. 종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 수진이 세상을 떠났어.
그때 한신그룹에서 사람들을 보냈어. 너를 데려가겠다고. 나는 절대 보낼 수 없었어. 넌 내 딸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은은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근데 나는 내가 평범하게, 안전하게 자라길 바랐어. 재벌가의 더러운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다음 날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은아, 회장님이 너를 꼭 만나고 싶어 하셔. 한 번만이라도. 하은은 고민했습니다. 친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하지만 피로 연결된 사람. 한 번만 만나볼게요. 약속은 못하겠지만. 서연은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회장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며칠 후 하은은 서연의 차를 타고 한신그룹 회장의 사저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택, 넓은 정원, 경비원들. 하은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하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로구나.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하은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를 닮았구나. 내 딸을 닮았어. 그때 문이 열리며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신그룹의 장남 준호와 차남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하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정말 수진 이모를 닮았네요. 하은은 두 삼촌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아니라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할인아, 아니 하은아. 넌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이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은 씨, 한신그룹의 후계자 문제는 복잡해요. 당신이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민호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평생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당신이.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만. 하은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하은은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자신이 그저 후계 싸움의 카드일 뿐이라는 것을. 저녁 식사 자리는 차갑고 어색했습니다.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아니 낯선 사람들. 하은은 포크를 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워요. 회사 경영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하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배워야겠네요. 재벌가 후계자로 살려면 말이에요. 회장이 식사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배우면 돼. 수진이의 딸이니까 분명 재능이 있을 거야. 준호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혈통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영은 경험과 능력이에요. 회장은 화가 난 듯 식탁을 쳤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말이 법이야. 하은이는 내 손녀이고 후계자 후보 중 한 명이야. 하은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대한 저택의 복도를 걷다가 하은은
한 방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와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아버지가 진짜로 저 애한테 지분을 넘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저 애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잘 유도하면 돼. 어떻게요? 저 애를 우리 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니면 다시 사라지게 만들면 되지. 하은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시 사라지게 만든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하은은 서연을 찾았습니다. 서연 씨, 저 집에 갈래요. 지금 당장요. 서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갑고 무서운 진실. 피로 연결되어 있지만 마음으로는 전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문득 시장의 호떡 냄새, 아빠의 따뜻한 손길,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은은 종수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빠. 종수는 딸을 보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은아, 괜찮아? 아빠. 저 무서워요. 하은은 아빠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종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아빠가 널 지켜줄게. 하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기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용하려고만 해요. 종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숨긴 거야. 그 사람들한테서 널 지키려고. 다음 날 서연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은아, 회장님이 너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 직접 쓰신 편지야. 하은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하은아, 어젯밤은 미안했구나. 아들들이 무례하게 굴어서 할아버지가 부끄럽다. 하지만 이해해다오. 그들도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해왔으니까. 너에게 부탁이 있다. 일주일만 이곳에 머물러다오. 할아버지가 너에게 진짜로 물려주고 싶은 게 뭔지 보여주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결정해라.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삶을 계속 살 것인지. 하은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종수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하지만 명심해라. 돈과 권력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종수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 거야. 결국 하은은 일주일간 한신그룹 사저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장은 매일 하은에게 회사의 역사, 할머니와의 사랑 이야기, 딸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진이는 착했어. 너무 착해서 이 냉혹한 세상에 맞지 않았지. 그 애는 돈보다 사랑을, 권력보다 자유를 선택했어. 그리고 너를 낳았단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후 내 인생은 텅 비었어. 회사를 키웠지만 마음은 항상 공허했어. 그런데 내가 나타났구나. 내 딸의 딸이. 하은은 회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할아버지만큼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가족들이었습니다. 준호는 하은에게 접근해서 말했습니다. 하은 씨, 우리 편이 되는 게 어때요? 내가 회장이 되면 당신에게도 충분한 지분과 역할을 줄게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나를 지지한다고 말해주면 돼요. 민호도 비슷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은 씨, 형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나와 함께하면 회사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당신도 부회장 자리쯤은 받을 수 있고요. 하은은 두 삼촌의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직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은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준호는 하은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했고, 민호는 하은을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회장은 하은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제 내 대답을 들어야 할 때구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신그룹은 내가 평생 일군 회사야. 하지만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지. 하은은 놀라며 입을 가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 나는 충분히 살았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구나.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유언장이야. 아직 완성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 대답을 듣고 싶었거든.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마. 내 말을 먼저 들어봐. 너에게 주고 싶은 건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나는 내가 수진이가 못다한 꿈을 이어주길 바라. 엄마의 꿈이요? 하은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는 사회사업을 하고 싶어 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했지. 하지만 이 집안의 반대로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 만약 내가 한신그룹에 온다면. 회장은 하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꿈을 대신 이뤄줬으면 해. 한신재단을 만들어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하은은 회장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떠날 수 없어요. 저를 키워준 사람은 아빠예요. 제가 재벌가 손녀인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종수의 딸이에요. 회장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넌 수진이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수진이도 그랬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지.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아, 한 가지만 약속해줘.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마. 가끔씩이라도 할아버지를 만나러 와줘.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여기 와. 이곳은 내 집이기도 하니까.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회장은 손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할아버지의 욕심으로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날 밤
하은은 짐을 쌌습니다. 서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가요. 서연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기대하셨는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하은은 며칠 전 들었던 준호와 민호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 여기는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지. 특히 후계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서연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아, 명심해. 내가 위험에 처하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난 내 엄마의 절친이었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수진이한테 약속했거든. 다음 날 아침 하은은 회장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가는구나. 네. 하지만 가끔 찾아뵐게요. 약속해요. 회장은 하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내 엄마가 아끼던 목걸이야. 내가 가져야 할 것 같구나. 하은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은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하은은 회장을 안았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꽉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행복해라, 하은아. 그게 할아버지의 유일한 바람이야.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차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재벌가의 화려함, 권력, 돈,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하은은 종수의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종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종수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아, 돌아왔구나. 하은은 아빠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아빠를 두고 가서. 종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아빠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아. 하은은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딸이에요. 김아린이 아니라 이하은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시장이, 호떡 냄새가, 아빠가 좋아요. 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은아,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비밀 없이. 아빠도 건강 챙기시고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종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부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만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종수는 퇴원했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종수 씨, 다시 돌아왔네요. 하은이도 잘 있었어?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종수와 하은은 감동했습니다. 이곳이 그들의 진짜 집이었습니다. 하은은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종수는 다시 호떡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밀이 없었습니다. 종수는 하은에게
엄마 수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줬습니다. 엄마는 웃음이 예뻤어. 너처럼. 그리고 착했지. 누구에게든 친절했어. 하은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를 상상했습니다.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엄마가 자신을 사랑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하은은 아빠를 도와 호떡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서연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하은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아, 서연 씨. 하은은 반갑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은 하은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얼굴이 밝아졌어. 네, 행복해요. 서연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보내신 거야. 내 학비랑 생활비. 받아줘. 할아버지의 마음이야. 하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이건 조건 없는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그냥 손녀가 잘 살기를 바라실 뿐이야. 하은은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서연은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이건 내 엄마의 사진들이야. 어렸을 때부터 25살까지. 회장님이 내가 가졌으면 한대. 하은은 앨범을 받아 펼쳤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정말로 하은을 닮았습니다. 밝은 미소, 따뜻한 눈빛. 엄마. 하은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종수도 다가와 사진을 봤습니다. 수진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자기 딸이 이렇게 잘 자라서.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한테 약속했어요. 하은이를 잘 키우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잘 지켰어요, 종수 씨. 하은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받으며 자랐는지. 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서연 씨. 그렇게 말해줘서. 그날 저녁 하은과 종수는 작은 집에서 엄마의 사진 앨범을 함께 봤습니다. 종수는 각 사진마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 사진이야. 정말 자랑스러워했지. 이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야. 수진이가 책방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책을 집었어.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야. 수진이가 널 안고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하은은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엄마를 만난 적은 없지만 이야기를 통해 엄마를 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사랑했을까요? 종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수진이는 널 정말 사랑했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하은은 울었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종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도 하늘에서 널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몇 주가 지나고 하은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놀고 집에 와서 아빠를 돕고.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달랐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하은은 종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뵈러 가요.
종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도 가족이잖아요. 가끔은 뵙고 싶어요. 종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가자.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한신그룹 사저에 도착한 하은과 종수를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맞이했습니다. 하은아, 종수 씨. 회장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하은이 달려가 회장을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회장은 손녀를 꽉 안으며 울었습니다. 나도 정말 보고 싶었단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와 민호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태도였습니다. 아마도 회장이 미리 단단히 일러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은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삼촌들,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할 생각 없어요. 그냥 가끔 할아버지 뵈러 올게요. 준호는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어.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하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회사 일은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내 인생을 살아. 공부하고 꿈을 쫓고 행복해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럴게요. 시간이 흘러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방문했고 회장은 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은 하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고 하은은 할아버지에게 젊은 에너지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은 하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은아, 한신재단을 내가 맡아주지 않겠니? 하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대학 졸업하고 준비가 되면 한신재단으로 내 엄마의 꿈을 이뤄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야.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꿈을 이어가는 것. 그건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해 볼게요. 약속은 못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천천히 생각해봐. 한편 시장에서는 종수의 호떡집이 더욱 번창했습니다. 하은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재벌 손녀가 만든 호떡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하은은 그 별명이 우스웠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니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하은은 대학 진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아빠,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엄마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종수는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 좋은 선택이야. 수진이가 정말 기뻐할 거야.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고 하은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축하해줬고 회장은 하은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졸업하면 한신재단으로 와. 할아버지가 기다릴게. 하은은 약속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꼭 그럴게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고 하은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방학 때는 시장으로 돌아와 아빠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바빴지만 충실했습니다.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은아, 빨리 와. 회장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 하은은 종수와 함께 급히 사저로 향했습니다. 병상에 누운 회장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은아, 왔구나. 할아버지. 하은은 울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아버지 부탁 하나만 들어줘. 네,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한신재단. 내가 맡아줘. 엄마의 꿈을 이뤄줘.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꼭 엄마의 꿈을 이룰게요. 회장은 안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며칠 후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재벌가 사람들,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회장이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하은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호와 민호도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록 권력 다툼이 있었지만 그들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회장은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준호와 민호에게 나눠줬고 한신재단과 일부 개인 자산을 하은에게 물려줬습니다. 준호와 민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신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재단을 통해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엄마 수진이 꿈꿨던 바로 그 일들을 실현했습니다. 종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호떡을 팔았습니다. 하은은 주말이면 시장으로 가서 아빠를 도왔습니다. 비록 재단 이사장이 되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그녀의 집이었고 종수가 그녀의 아빠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하은은 호떡을 팔다가 한 어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헌 옷을 입고 있었고 배가 고픈 듯 호떡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소녀에게 호떡을 건넸습니다. 여기 먹어. 소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돈 없는데요?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먹어. 소녀는 감사하다며 호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종수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수진을 닮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착한 마음, 따뜻한 손길. 하은은 엄마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죠? 엄마의 꿈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아빠와 함께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눈송이가 하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보내는 답장 같았습니다. 종수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은아, 추워. 안으로 들어가자. 하은은 아빠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빠. 부녀는 함께 호떡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렸지만 호떡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호떡 굽는 냄새, 아빠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 그것이 하은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실했고 부유하지는 않지만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